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그려왔는데 테크 관련돼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멈춰야 될 것 같다. 그때 내가 뭐 삼중이라든지 대우조선을 사고 싶었던 분들은 그때 사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약세장은 호재에는 좀 둔감한데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임주들 쪽에 노이즈가 뭐 실적에 대한 부진도 있고, 그 다음에 P2E 게임에 대한 뭔가 제재도 좀 약간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임주 전반이 좀 안 좋았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NC소프트를 기준으로 NC소프트가 무너지면서 다른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뭐 확실히 2차전지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발 2차 전지에 좀 안 좋은 이슈가 어제도 계속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상위 종목들 보시면 LNF, SK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BM, 일진 머티리얼즈, 뭐 코스모 신소재, SK IT, TCC 스틸, CIS. 네, 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종목들이 CIS까지 해서 외국인 순매도 금액 상위 종목들이 다 대부분 2차 전지, 소재, 뭐 배터리 셀, 장비 뭐 이런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약세장은 호재에는 좀 둔감한데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섹터를 그나마 최근 안 빠지고 잘 버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격 부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뭐 다 이쪽 바스켓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그림으로 어제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2차전지 섹터만 바스켓으로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나머지는 뭐 삼성전자가 대부분이죠. 자, 그래서 2차전지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는 희망이 또 없다. 당분간 2차전지 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와중에도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니까 공부할 만한 거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제 신한금융투자에서 이제 6월 30일 날 그 상신 EDP라는 종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상신 EDP라는 보고서 중에서는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주말에 한번 공부를 하십사. 왜냐면 2차전지도 이렇게 빠지다가 언젠가는 또 돌아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를 미리 내가 선정을 해놓고 기다려야지. 그때서야 공부해서는 늦으니까 공부 차원에서 제가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신 EDP는 캔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껍데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원형이고 이거는 각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중대형 캔, 원형 캔을 만드는 배터리 캔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원래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에 들어가는 이 케이스를 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내용물을 담는 용기를 만들고 있는데 중대형 쪽으로도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와 ESS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회사는 주로 어디 전방 고객사가 누구냐? 삼성의 SDI 향으로 밸류 체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SDI의 매출과 상신 EDP의 매출은 거의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게 왼쪽의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0.85% 상당히 높죠, 그죠? 0.85로 상관관계가 삼성 SDI의 성장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배터리 공장의 캐파를 2025년도까지 113기가와트시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이 그다음에 상신 EDP의 유형 자산 설비 투자도 이렇게 같이 증가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이 회사의 핵심은 이제 과거에 하고 있는 이제 각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각형의 배터리가 아니라 원통형 쪽으로 이 상신 EDP도 앞으로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이제 계속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 SDI도 테슬라 향으로 이쪽 부분을 이제 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여러분들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이게 원가 대량 생산을 용이한 쪽이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원가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쪽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했지만 이제는 SDI도 여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같이 성장을 한다. 그래서 실적 기준으로 보시면 올해가 한 9.6배, 내년도에는 7.7배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 치고는 숫자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당연히 2차전지 소재주들 다 뭐 매도가 좀 전에 보셨잖아요.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 빠졌는데 상신 EDP는 뭐
기관 외국인들 뭐 매도도 크게 없었는데도 덩달아서 같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뭐 중요한 에너지 라인을 지난번에 음봉의 시가가 같이 나란히 3일 연속으로 놓인 가격이 15,800원 정도가 뭐 좀 지지 라인으로 이번에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저는 관망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가격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이번에 이 노이즈를 마무리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움직인다. 최우선에서 내가 한번 공부해볼 만한 종목으로 일단 상신 EDP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전체 업종의 이 판을 한번 보시면 조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월요일이었나요? 아닌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빅사이클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그것이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러셔서 내가 우리 키맨을 보호하려고. 예, 그렇게 저도 저를 혹시 지켜주시려고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발언은 웬만하면 제가 잘 안 하는데요. 아무튼 조선을 그나마 저는 이제 가장 조금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섹터인데 어제는 기관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매수도 강도 가장 탑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어떤 종목을 샀는지 한번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가 하루는 완전히 왼쪽에 잡혔다가 매도로 잡혔다가 어제는 또 동시에 순매수로 잡히면서 메리츠 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라고 여의도에서 자동차 섹터 중에서는 탑에 계신 분이 있는데, 그래요? 네네, 그분이 어제 코멘트를 내셨습니다. 이거는 현대차 그룹의 뿐만이 아니라 이미 한 달 전에 우리 그 조사하러 갈 거라는 통보를 했다라는 코멘트였고, 또 현대차 외에도 나머지 자동차 브랜드사들도 같이 조사하는 거지 현대차 그룹을 타겟으로 하는 거 아니다라는 게 어제 그 애널리스트 분의 코멘트였고, 그래서 뭐 과징금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닐 거로 생각이 된다라는 공식적으로 나온 코멘트입니다. 이거는 메리츠 증권에. 그래서 그런 코멘트를 가지고 아마 펀드 매니저들한테 콜을 돌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제 그 전날에 낙폭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 그 흐름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시 담으면서 이렇게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노이즈가 나와서 하루 크게 흔들렸다가 어제는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합기업은 지주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유틸리티 쪽으로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 조금 전에 대표님이 이제 좀 걱정해 주신 게임 소프트웨어가 기관들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도가 이렇게 잡히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어제 수급이 양매수가 잡혔는데 어느 쪽으로 이제 강하게 들어왔는지를 보니까 현대미포네요, 현대미포.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조선사들을 저는 좋게는 보는데 올 하반기에 뭐 약간의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한두 가지의 약간 노이즈가 다 노출이 되면 그때 저는 조선사들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이야기할 생각이 있는데, 당분간은 조선 기자재 이야기를 좀 하겠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도 조선사들을 하고 싶다면 그 자본 확충과 관련된 이슈가 없는 기업이 그나마 현대미포거든요. 그래서 현대미포 쪽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씀을 저는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현대미포 쪽을 기관들도 선택을 했고, 뭐 어제 현대미포는 뭐 신고가를 이렇게 경신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도 이렇게 기관들이 조금 담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다 뭐 조선 기자재, 조선 쪽으로 이렇게 골고루 돌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초위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딱 그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왜 제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조금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린 이유가, 같은 조선업종인데 지금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30%에서 50% 이렇게 상승률이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대우조선해양 4% 올랐고요. 삼성중공업은 7%. 같은 조선업종 내에서도 약간 상승률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선택을 어느 조선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지금 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아마도 조금 보이지 않는 약간의 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뭐 한다면 이쪽을 좋겠고, 조선사를 굳이 내가 하고 싶다면 지금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좋아요. 이제까지는 현대중공업 그래서 저렇게 올랐어. 네네. 그러니까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이 됐든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됐든 이쪽에 관심을 갖는 게 더 확률적으로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요게 아직까지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 모르지만 제가 걱정하고 있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좀 뭐 자본 확충 그러니까 지금 자본이 지금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두 회사는 그래서 자본 확충과 관련된 그런 뉴스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그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한번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오히려 저는 조금 노리자는 차원에서 이 기업들은 조금 후순위로 제가 밀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뉴스가 나오고 노출이 되면 이제는 악재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내년도부터는 이제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키 맞추기를 빨리 할 것 같아요. 현대 미포조선이나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노이즈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흔들리면 그때 내가 뭐 삼중이라든지 대우조선을 사고 싶었던 분들은 그때 사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제 전략인데 그게 뭐 이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제 생각이니까 그건 참고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기사제를 한국카본 같은 본행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당연히 수주 많이 받으면 엔진을 맡길 때가 HST 엔진 아니면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상증자도 이번에 받자라고 말씀드린 게 기자재 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이제 이 내용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네. 자, 그래서 뭐 조선 업종은 이익은 당연히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이거는 수주 모멘텀이고 모멘텀 플레이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죠, 핵심은. 요 가운데에 있는, 요거, 이거 뽑아내면 뭐 하겠습니까? 생산은. 그죠? 액화시키고, 이거 기화시키는 데까지 운반은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이 모멘텀인 거죠. 그래서 이 밸류 체인 내에서 지금 주도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는 이게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해상 플랜트,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기화시키는 설비인 플랜트 설비,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다 성장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마 잘 되지 않을까. 기대감을 장기적인 그림으로 저는 일단은 그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종인데 자동차 업종이 기관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어제 조금 살아나는 그림이었는데 근데 매수 강도 쪽에서는 보시면 물론 시가총이 현대차, 기아가 커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화신, 그죠? 배터리 팩을 만드는, 그래서 애리조나 쪽에 같이 미국의 현지 공장에 같이 진출을 하는 화신, 그 다음에 SL, 이 두 종목 위주로 자동차 쪽은 좀 보시는 거를 우리는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시면 화신과 SL 쪽으로 자동차 심리가 회복될 때도 이쪽 중심으로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와 조금 다른 부분들을 좀 그려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잘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이게 1년 동안입니다. 최근 1년 동안 현대차 주가를 빨간색으로 보시면 돼요. 현대차 주가는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은 올해 2022년도의 영업이익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짙은색 파란색은 내년도 2023년도의 영업이익 추정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추정치가 조금 슬로우하게 움직일 때는 현대차 주가도 빠졌다가 횡보하는 모습이고, 네. 조금 이렇게 추정치가 하락하니까 주가도 같이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최근에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가도 좀 회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오른쪽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도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내년도 추정치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현대차 주가가 최근에 노이즈가 아니었으면 바닥 찍고 좀 턴을 하고 버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도와 올해와 내년도에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애널리스트들이 상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 자, 근데 이게 연간 기준이 아니라 분기별 기준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와 3분기로도 제가 그려왔는데 마찬가지로 보이시죠, 그죠? 노란색의 2분기, 파란색의 네, 지금보다 사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2분기 실적도 좋아지지만 3분기에도 좋아지고 3, 4분기도 더 좋아질 기업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현대차가 약간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게 지금 실적 추진치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잘 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해서 증권사별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가지고 왔는데
컨센서스는 214억으로 지금 집결이 되고 있습니다. 214억.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것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이 240억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최근에도 220억에서 211억 정도 아주 큰 폭으로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자, 기아차 빨리 한번 보시죠.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예. 컨센서스가 최근에 오른쪽 끝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색인 2022년, 2023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조금씩 다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노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흔들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분기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3분기 실적 추정치 모두 우상향으로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그래서 2분기도 실적 추정치 올라가는데 더 좋은 것은 3분기에 대한 실적 추정치도 지금 기아차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반도체 그려온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제 삼성증권에서 이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크 관련돼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은 멈춰야 될 것 같다라는 제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센티와 전망이 다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디램 수요 하락되고 뭐 다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다 하향 전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 하향 전망되니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만 보시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어떻게 했나요? 올드가 과거죠. 뉴가 어제 새롭게 바꾼 겁니다. 9% 하향 조정을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을 내년도는 15%나 감익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연간 추정치도 보시죠. 올해는 24% 다운시키고요. 내년도는 34%나 감익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 다운시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그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와 3분기 추정치가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를 보니까 노란색 보시죠. 노란색.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는 완만하게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3분기의 실적 추정치는 더 가파르게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더 안 좋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에 대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더 안 좋게 지금 먼저 이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추정치는 약간 버티고 있어요. 그죠? 근데 3분기 실적 추정치를 다 지금 가파르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것을 애널리스트들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도 어제 보시면 3%나 또 빠지는 그런 그림.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와의 다른 그림을 명확하게 제가 비교해 드리려고 잘 머릿속에 넣어 두시라고 했는데 요거 보이시죠?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와 내년도 영업이익이 살짝 고개를 들고 오른쪽 우상향을 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올해 노란색, 내년도 다 가파르게 지금 추정치가 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 더욱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도체와 IT 업황의 이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지금 보세요. 자,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추정치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멈추니까 더 나빠질 게 없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검실검실 다시 바닥을 잡고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차트를 보고 바닥을 잡는 것도 좋겠고 다 좋지만 펀더멘탈리도 이 이익 추정치를 지금 다 떨어뜨리고 있는데 더 이상 안 떨어뜨리고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올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 달라질 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지점이 될 거 없고 지금은 아직까지 애널리스트들이 가파르게 실적을 다 떨어뜨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구간이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전망이 그 마이크론서부터 지금 뭐 안 좋아요. 네, 그래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죠. 결국. IT 수요에 대한 뭐가 확 줄어드는 부분들은 이제는 서버까지도 반영이 되면서 이익단의 강도로 지금 어닝 추정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하향 조정을 시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서버 쪽은 그나마 안 좋았는데 만약에 서버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이익을 더 떨어뜨렸으면 저게 이제 추정치는 더 하향 조정이 이렇게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게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약간 이렇게 멈추는 구간을 한번 기다리고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기다렸다가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사모펀드만 매수 매도. 네, 사모펀드 쪽만 한번 보죠. 사모펀드의 어제 핵심은 드라마와 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로 요약해드리면, 네, 왜냐하면 사마네텍스와 에이스토리니까요. 왜냐하면 사마네텍스, 에이스토리는 드라마 제작사거든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사모펀드가 많이 빠졌던 사마네텍스와 에이스토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 쪽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어제 특징적이었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 부품, 그다음 동성화인텍 이렇게 조선 그죠? 한국카본 이런 쪽이 특징적이고 여기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제 사우디의 네옴시티 이 한미글로벌이 사우디에 있는 국영 개발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회사가 이 네옴시티를 했을 때 국영 회사니까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한미글로벌이 조인트 벤처로 참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거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의도에서는 좀 사모펀드들의 매수세를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눈에 띄는 네. 거는 네. 사모가 어제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키 맞추기라도 뭐 저 대우조선하고 네네네. 저 삼성중공업. 네네네. 근데 어제 좀 샀네요. 대우조선. 네, 대우조선해양을 사모펀드는 조금 샀네요. 그거. 네. 뭐 몰라요. 뭐 이거를 롱텀 관점에서 샀는지 아니면 그렇지. 단기적으로 아니야, 조선 분위기가 좋아서 샀는지 정도만 봐야지. 네네. 근데 이제 이 추세가 네. 내일도 월요일 이게 계속 며칠 이어진다 그러면 조금 다시 볼 수 있겠죠. 네네.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자, 매도 쪽만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매도는 IT와 그냥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최근에 노이즈가 있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IT 관련주들 이렇게 계속 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나노신소재. 나노신소재도 이제 그쪽으로 많이 이제 익스포저가 있다 보니까 노출이 하다 보니까 매도가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상신 EDP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거죠. 예, 그렇죠. 이쪽으로 어제 사모펀드의 매도가 좀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